이번 시간에는 온실가스 필기, 기후변화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론을 먼저 공부할 수도 있고 법규를 먼저 공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관리 기사를 따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무엇이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 전회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를 미리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출을 먼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기출을 쭉 풀어보시고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하면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늠해 보시는 게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쭉 봤는데 과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개론 같은 부분은 우리가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에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것으로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이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리 사업장,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또 감축을 하고 또 법의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시는 기후변화의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어떠한 적응, 취약성, 또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부분과 국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기후변화와 과학,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국내외 정책,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을 보시면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외부 요인은 그러면 기후를 결정을 하는데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시고 문제를 살펴보시고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론적인 부분에서는 어렵게 내자면 너무 어렵게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어떠한 과목에 시간적인 투자를 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학습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유형들, 이러한 문제들도 빈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실기에서도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형들 파악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레포는 현물로 증권을 매도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증권을 환매수하기로 하는 두 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계약들은 어떻게 매도되고 매수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간혹 이러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계산하는 문제들은 이런 GWP 계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유형을 개론부터 공부하시기보다는 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 방법을 먼저 보시면 몇 문제만 풀어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개론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산화질소 0.1톤과 메탄 1톤, 이산화탄소 10톤을 각각 해라. 그럼 얘가 GWP는 1이기 때문에 21 곱하기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310,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CO2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한글로 저렇게 아산화질소 또 잘못해서 이산화질소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문제들의 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명명법들 특히 6개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어떻게 관측이 됐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기 위한 상당량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 단위로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농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기후 현상.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관리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각 나라의 수준에 맞게 줄여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계획을 하고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이때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상기후가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까지 목표치를 하고 지구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변화되는 기후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반대로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개론에서는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또한 IPCC 기구에서 모니터링 우리가 배출 개수들을 개발을 하고 또 운영하는 UNFCCC 이러한 곳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출을 보시면 각 나라의 운영하는 기구를 묻는 문제 또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론 쪽에서는 이렇게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취약하다. 나는 운동에 취약해. 나는 음악에 취약해. 나는 수학, 산수에 취약해. 여러분들 모든 개개인이 물론 다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 하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장 취약한 데는 저지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일 겁니다. 또 집중호우로 우리가 불어났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분지지역이나 도심에서도 낮은 지역에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또 혹한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면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할 것인가, 어느 도시가 취약할 것인가 이러한 국가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취약성에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꼭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유형들 꼭 파악하시면서 개론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UNFCCC 어떠한 이런 협약에 대한 기구들이 있구나. 그럴 때 그러면 이 기구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 당사국 총회를 열고 이런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기구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개발을 하는 기구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UNFCCC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러한 역할들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구구나 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맞춰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책을 구성을 했는데 1차부터 4차 기후변화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부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은 몇 차 계획인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의 계획 중에서 물론 지금은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지만 과거를 살펴볼 때 적응이라는 것들이 언제 처음 대두되었구나 라는 것들,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규와 관련해서도 매우 좀 어려운 문제의 유형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보다는 암기 수준에 가까운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유의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기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야 될 부분의 문제와 암기해야 될 부분의 문제를 구분을 해서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WP 같은 배출 개수를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외우면서 풀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눈으로 익혀둬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유형들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론에서 어떠한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어떠한 유형들이 나왔는지 반드시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런 과목들은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문제에 나왔던 부분에 여러분들 해설을 같이 보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